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죠? 자, EDA 언더바 TV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지지, 플롯, 매핑, 에스테틱, 그 다음에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범주형 자료니까요. 그래서 X는 우리 몸무게 이렇게 해주시고, 플러스 지오메트릭 함수, 그 점에서 우리가 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처리를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로 하면 안 되죠. 몸무게 언더바 우리 C로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무게 언더바 C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범주 팩터 처리해 준 거 44 이하 거 이렇게 처리해 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치형 자료를 원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형 자료를 범주형으로 자료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우리 범주형 자료, 수치형 자료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나눠서 수치형 자료를 비교해 주는 거를 많이 쓸 거예요. 우리 뒤에 가보면 우리 T테스트 할 때 이런 그룹별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범주형 자료, 수치형 자료 1개 플러스 우리 범주형 자료 1개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룹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그룹별로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지워주시고, 자, 먼저 EDA 언더바 TV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get 언더바 stage, get summarize stage 해주고요. 우리 몸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 그룹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몸무게가 어떻게,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룹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데이터 처리하는 거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룹 바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룹 바이 해주시고요. 여기에 성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뒤에 끝에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쳐주면 여기서 남자에 따라서 여자에 따라서 몸무게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왔네요. 57kg, 56.5kg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줄 때는 히스토그램보다는 우리 박스 플롯으로 많이 그려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EDA 언더바 TV 이렇게 해주시고, GG 플롯, 그 다음에 매핑, 그 다음에 에스테틱, 그 다음에 Y값 해주고 몸무게 이렇게 해주는데, Y값을 몸무게 전에 X값을 두 개로 쪼개줘야 되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한 것처럼 우리 해볼까요? 우리 지오메트리 너가 박스 플롯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서 두 개로 해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주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쪼개줄 수가 있어요. X를 하나 축을 줍니다. 그래서 X는 해주고, 우리는 X값이 성별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은 여기 X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팩터 처리해서 처리해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값들이 수치형 변수가 한 개, 범주형 변수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수치형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다중 형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 수치형 변수 처리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전체 다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EDA TV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 없는 거를 빼줘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해서 get summary stage 해서 해주면 수치형 변수가 다 나오는데 이 id는 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select 처리해 주시고 마이너스 또는 느낌표 둘 다 상관없다 그랬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마이너스에서 가로 안에 필요 없는 변수를 넣어주고 끝에서 이렇게 오퍼레이터 처리해 주면 자,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필요 없는 변수들 중에서 id가 제거된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변수들을 먼저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트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ggplot 해주시고요. EDA underbar TV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변수들 선택형 변수들은 두 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ggplot 그다음 매핑 그 다음에 aesthetic 그 다음에 x값 그 다음에 우리 y값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x는 우리 중간고사 점수, y값은 우리 기말고사 점수로 아까 해볼까요? 기말고사 점수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오메트릭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따른 점수의 분포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포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기술 통계 분석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이거 이외에 우리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에 따라서 평균 처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평균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산술평균은 우리가 기술통계 분석하면 나오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그 평균 이외에 우리가 가중평균, 기하평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평균들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에 대해서는 우리 배워봤는데 우리 가중평균은 우리가 에버리지 값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입니다. 평균에 대해서 우리 에버리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 해주고 첫 번째 값이 60점, 그 다음에 70점, 그 다음에 80점 이런 값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웨이트 값은 처음에 60점은 10명, 두 번째 70점은 50명, 80점은 40명이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에버리지 값, 그 다음에 웨이트 값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웨이티드 민이라고 있네요. 웨이티드 민 가중 평균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AVG 값과 웨이트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웨이트 값의 가중평균 값이 73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가중평균을 이용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 EDA TV에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요걸 합쳐서 우리가 전체 총점을 우리가 매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석 점수 15점, 20점, 그 다음에 중간 점수 40점, 30점으로 할까요?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50%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우리 뮤테이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뮤테이트 해주고요. 여기가 최종 점수 이렇게 해서 넣고요.
우리가 0.2% 곱하기 우리 출석 점수, 자, 컴마, 더하기, 그죠? 더하기 0.3% 우리 곱하기 우리 중간고사 점수, 그 다음에 더하기 0.5% 곱하기 기말고사. 자, 요렇게 우리가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값을 저장해야 되겠죠? EDA DB 해서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DA DB로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최종 점수, 여기 가중치를 준 최종 점수가 이렇게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중평균 점수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가 각각의 필드 값을 이용을 해서 각 사람들마다의 점수를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해볼까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get summary state 해주고 최종 점수를 우리가 한번 기술 통계 분석을 해볼게요. 최종에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평균 값이 54점이 나왔네요. 그죠? 54점 평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2번에) 기하 평균이 있습니다. 기하 평균. 자, 기하 평균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처음 거하고 제일 처음 값하고 나중 값,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몇 번 증가했느냐, 그러면 루트로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제에서 들어준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635만원을 출발했는데 제일 마지막이 236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요 값을 해주면은 3.7226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635만원이 2363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바뀌었냐? 총 4년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꺽쇠 표시를 해주시고요. 꺽쇠 표시는 우리가 지수입니다. 지수로 해서 곱해줄 때 1을 해주면 이거를 지수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곱해주는데, 지수가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곱해줄 때는 어떻게 곱해주냐면 나누기로 곱해주면 됩니다. 나누기 2 하면 루트 2가 되고요. 나누기 3 하면 3제곱근으로 나눠줘라. 우리가 4년을 해주니까 4제곱근으로 나눠서 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이만큼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0.38, 즉 38.8%씩 635만원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총 4번에 걸쳐서 0.388점으로 계속 증가하면 나중에 우리가 2363만원이 우리가 됩니다. 4년 뒤에. 자, 이거를 이용해 주는 게 기하 평균의 증가율이고요.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때 연평균 증가율. 그래서 회사 성장률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쓰는 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엑셀이나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3번 해주면 우리 조합 평균입니다. 조합 평균인데, 조합 평균은 우리가 두 개가 있을 때가 한다 그랬죠. 속도 같은 경우에 킬로미터와 시간 두 가지의 우리가 단위가 있을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두 개일 때와 여러 개일 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두 개일 때입니다. 자, 먼저 거리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글로 하기보다는 영어로 변수명을 주면 좋은데 우리가 한글로도 인식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한글보다는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좀 좋긴 할 겁니다. 그죠? C 해주시고 거리가 400km, 또
400km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왕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속 어떻게 갔느냐. 한쪽은 우리 400km로 갔고요. 또 한 번은 100km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죠? 400km, 400km 이렇게 가고요. 갈 때 400km, 올 때 100km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거리를 썸해 보겠습니다. 거리를 썸해서 거리 이렇게 해주면 거리 시속 해주고요. 거리를 썸하면 거리는 800km고요. 그 다음에 우리 썸을 하나를 더 해볼게요. 썸인데 거리분의 시속으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시속을 거리로 썸해주면은 총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주면 우리 시속을 우리가 400km를 400km 시속으로 400km 100km 시속으로 400km 갔을 때 토탈 이렇게 나오는 요 거리가 있습니다. 요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요거를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160km/h로 우리가 1시간에 160km로 5시간 달리면 우리가 800km를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 개로 해봅시다. 여러 단위로. 그리고 거리가 똑같이 왕복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400km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갔다가 부산에서 우리 저기 서쪽으로 우리 진주나 우리 목포 쪽으로 우리가 갔는데 목포를 300km 거리라고 해봅시다. 목포까지 300km 갔다가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300km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0km 갔다가 300km 갔다가 또 300km로 다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속 400km 갈 때는 400km로 갔고요. 300km 이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100km로 갔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쪽 300km로 갈 때도 올 때도 100km로 왔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리와 시속이 여러 가지로 똑같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다른 거리와 다른 시속으로 여러 번 방문했을 때도 조합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거리, 시속 이렇게 해주면 자, 거리는 총 1000km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했느냐면 7시간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7시간 거리로 나눠주면 평균 142.85km/h로 속도를 내서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목포,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평균 시속이 142km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함수로 치는 것보다 함수로 하는 게 더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배운 내용은 기술 통계 분석에서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R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데이터 변수가 한 개일 때 get summary state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다양한 수치형 자료를 이어갖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에서 빈의 개념에 대해서 빈은 히스토그램 막대기를 의미하고요. 막대기의 개수를 20개로 전체의 넓이를 다 표현할 거냐 이렇게 보고요. 밴 위드는 막대기의 개수가 아니고 막대기 하나하나의 넓이, 막대기의 넓이를 얼마큼 세팅해 줄 거냐 이걸로 우리가 체크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뒤에 통계 분석을 좀 더 하기 위해서 t-테스트 아노바 이런 전문 분석을 할 텐데요. 그때 이런 앞부분에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우리가 다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이상치 제거,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가정하지 않았을 때 특별하게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이상치 제거해 주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치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변환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으로 나눠서 수치형 변수를 우리가 정리 요약하는 방법,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중에서 가중평균, 우리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간단한 수식을 한번 배워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기술통계, 수치형 자료, 기술통계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